따뜻한 햇살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옆자리에는 며느리 세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남편이 죽고 아들 지훈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을 때도 세은이는 늘 내 곁을 지켰다. 나는 그런 세은이가 친딸보다 더 소중했다. 우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었고 나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다. 운전 중인 세은이의 전화기 화면에 아들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내 귀에 들려온 지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다급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혹시 세은이 옆이야. 나는 지훈이의 목소리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응, 지금 세은이랑 바다 보러 가는 길이야. 왜 그래?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랑 세은이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나 사실 10년 전에 교통사고 냈던 그 남자 있잖아. 그 남자 와이프랑 바람 폈어. 지훈이의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10년 전,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다. 그때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지훈이는 그 사고로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었다. 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지훈이가 가해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니. 지훈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아이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말은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0년 전 죽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때 운전 중이던 세은이가 내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세은이의 얼굴을 보았다. 환하게 웃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은이를 보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세은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이 비극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다. 나는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에서 뛰어내렸다. 내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고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굴렀던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울고 있는 세은이가 있었습니다. 제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다리에는 온통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갑자기 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세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제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세은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자. 올해 62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대기업의 팀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저에게 엄마,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며느리 세은이를 만났습니다. 세은이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아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은이는 제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아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세은이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 난 상처들은 점차 아물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이의 전화는 제게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10년 전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사고. 저는 그 사고의 가해자였던 남자의 아내와 지훈이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당장 엄마한테 가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지훈아, 괜찮아. 너는 너의 일이나 잘해. 나는 세은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지훈이는 엄마,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아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은이를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세은이가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못 갔던 바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훈이의 전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나는 바다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세은이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그냥 바다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의 전화는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세은이와 함께 가려던 바다 여행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은이는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그런 배려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세은이에게 세은아, 미안하다. 나는 그냥 바다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사고로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지훈이가 가해자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너 정말 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니?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아이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죽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세은이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세은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비극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고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세은이의 극진한 간호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 난 상처들은 점차 아물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이의 전화는 제게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10년 전 지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던 그 끔찍한 사고. 저는 그 사고의 가해자였던 남자의 아내와 지훈이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당장 엄마한테 가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지훈아, 괜찮아. 너는 너의 일이나 잘해. 나는 세은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지훈이는 엄마,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딸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아낀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세은이를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세은이가 저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못 갔던 바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훈이의 전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나는 바다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세은이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세은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그냥 바다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세은이에게는 지훈이의 전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핑계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훈이의 충격적인 고백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그 남자 와이프랑 바람 폈어. 그 사실은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정말 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니?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지훈이는 제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여자 이름은 미나야.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어. 그 여자가 나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했어. 지훈이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수, 무슨 복수,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는 제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지훈이와 미나의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지훈이와 미나의 남편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지훈이는 그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미나의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미나는 그 사고 이후 남편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지훈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지훈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훈이를 유혹했습니다. 미나는 지훈이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지훈이는 민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미나는 지훈이에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남편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미나의 말에 현혹되었고 그는 미나와의 불륜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들이 한 여자의 복수에 희생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지훈아, 너는 바보야. 너는 그 여자에게 속은 거야. 너는 그 여자를 당장 만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버릴 수 없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아이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그냥 그렇게 됐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죽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지훈이의 충격적인 고백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한 여자의 복수극에 휘말렸고 그 결과로 세은이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살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제 아들 지훈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제가 대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세은이는 제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한다면 세은이가 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숨긴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정말 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니?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 아이래.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됐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죽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세은이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세은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비극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고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은이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저는 몸을 회복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이의 충격적인 고백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제 아들 지훈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제가 대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세은이는 제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한다면 세은이가 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숨긴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너 정말 그 여자랑 불륜관계였니?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아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세은이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세은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비극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고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은이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저는 몸을 회복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이의 충격적인 고백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제 아들 지훈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제가 내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세은이는 제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한다면 세은이가 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숨긴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정말 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니?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아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세은이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세은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비극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고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은이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저는 몸을 회복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이의 충격적인 고백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제 아들 지훈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제가 대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세은이는 제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세은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숨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말한다면 세은이가 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은이에게 숨긴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어디야? 너 정말 그 여자랑 불륜 관계였니?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래. 10년 전 죽은 그 남자아이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세은이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세은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세은이를 보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에 세은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비극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 몸은 아스팔트 위를 굴렀고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